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남편이랑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틈만 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네 엄마가 건물주라고 나 무시하는 거지? 나도 알 건 다 알아 이거사. 라거나 그렇게 힘들면 너네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해라. 나랑 다르게 사부인이 건물 있는 갑부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대서 고민이에요. 저도 이런 말을 듣고 참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어쩔 때는 교활하게 행동하길래 대놓고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이러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반지 한 돈 해줄 테니까 와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 해준 게 많은 것 같더라. 저는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집안일 다 제쳐놓고 갔는데요. 시댁으로 갔더니 동네 금은방으로 가재요. 시어머니께서 아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벌써부터 생색을 내더라고요. 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뭘 고르든 다 사줄게. 아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속으로 웬일이냐고 소리치면서 반지를 골랐어요. 제가 이 반지를 사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가 있으래요. 금은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분 뒤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리 말씀하시는 거 있죠? 아, 네가 원하는 반지하려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아이, 그렇지 않아도 밥은 먹었니? 나는 안 먹어서 배고프니까 밥은 사줘야 한다. 며느리가 반지 사준 값은 해야지. 금반지까지 해주셨는데 밥이야 사드릴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정육식당으로 가자고 하길래 일단 갔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한우를 골라버리더라고요. 끝도 없이 드셔서 거의요 금반지만큼 드신 것 같아요. 아유, 이럴 바에야 내가 금반지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할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드디어 다 드셨다고 하셔서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점원을 부르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 먹게 소고기 좀 싸가자. 설마 나만 먹일 건 아니지? 아이, 그 양반은 자기 빼고 한우 먹었다고 하면 삐쳐서 뭐라 할 양반이니까 그냥 사가게. 너는 친정도 잘 살면서 아깝거나 돈 없다고 할 건 아니지? 제가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점원에게 한우를 포장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죠. 아이, 그럼 어머님께서 저기 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입가심으로 디저트도 사주실 거죠? 소고기를 먹어서 배불렀지만 어머님이 너무 치사하고 약올라서 꾸역꾸역 먹으려고요.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대답도 듣지 않고 엉덩이부터 뗐어요. 밥값을 계산하고 카페 쪽으로 얼른 향했죠. 다짜고짜 카페 좌석에 앉으니까 시어머니가 황당해했어요. 저한테 질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제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커피 연하게. 너는 뭐 먹을 거니? 어머어머, 내 정신 좀 봐. 입금해야 하는데 까먹고 안 했네. 그러면서 갑자기 바쁜 척 휴대폰을 두드렸어요.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심각한 척 이야기까지 하길래 기다렸어요. 통화가 길어지니까 카페 주인이 와서 주문하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서 저도 머리를 썼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면하시길래 시어머니 핸드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카드를 쏙 빼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커피 연하게 시킬게요. 디저트는 뭐 드실래요? 어머님 카스텔라 좋아하시니까 그거 시킬게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카드를 긁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나서야 전화를 끊더니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라고요. 카페에서 디저트까지 왕창 시켜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3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모르는 척, 눈치 없는 척 애교를 부리며 말했죠. 아, 저 케이크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것도 시키면 안 돼요? 너무 많으려나? 우리 남편 먹으라고 사가야겠어요. 저희 남편도 맛있는 거 먹어놓고 뭐 안 사가면 삐치거든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설마 저희 남편 사주는데 아깝거나 돈 없다고 할 건 아니시죠? 이러고 2만 원어치 포장해달라고 하며 더 주문했어요. 저는 소고기 사드리려고 몇십만 원 긁었는데 어머님은 고작 5만 원 쓴 게 분했나 봐요. 커피가 나오니까 신경질적으로 빨대로 커피를 막 섞고 포크질도 팍팍 하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 제 이야기만 하고 남편 험담만 잔뜩 하고 왔네요. 시어머니께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시어머니랑 똑같이 해주기도 했고 금반지도 받았으니까 마음이 풀렸거든요. 2주 뒤에 남편 통해서 금반지를 받아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금은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있더군요. 반지 보증서에 글쎄 14K 도금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이걸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려서 뭐라고 했죠. 저 어머님 남편한테 반지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도금이더라고요. 배달이 잘못 온 거 아닐까요? 아니면 금은방 아저씨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때 어머님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면서 자기가 다시 말해보겠대요. 일단 전화를 끊어보라고 하길래 끊었죠. 그런데 몇 분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금은방에다가 전화해봤는데 잘못 나온 거 맞다고 하더라. 다시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좀 기다려라. 그동안 그거 하고 다녀. 잘못 나온 게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티가 났어요. 시어머니 말 믿어주는 척 알겠다고 말하고 넘어가긴 했거든요. 이 뒤로 더럽고 치사해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만나는 건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거마저도 저한테 주는 게 아까웠나 봐요. 몇 주 뒤에 남편이 저한테 와서는 그 반지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통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이 반지 마음에 안 드는지 안 하고 다니는 것 같대. 이 반지 보태서 더 좋은 거 해주신다고 하더라. 보태서 죽이는 개뿔. 주더라도 시어머니가 소고기를 얻어먹었던 것처럼 생색을 내며 또 뭔가 얻어먹으려는 거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번에 14K 금반지 해주신다고 부르셔서 소고기를 몇십만 원어치 사드렸어. 근데 이것도 도금이더라. 어머님께서 우리 친정 잘 산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돈 쓰시잖아.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민망했는지 진땀을 흘리면서 쩔쩔맸어요. 그랬어? 우리 엄마 말로는 카페에서 5만 원어치 디저트도 사줬다고 하시던데 내 월급 통장 당신이 관리하고 있고 소고기는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보겠다고 해서 어차피 안 하고 다니는 반지 그냥 줘버렸어요. 제 예상대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지 보태서 뭐 했다며 준 게 없네요. 이런 이유로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약삭 빠르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좋은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 했지만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오늘은 어떤 말을 하시려나 약간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너도 지나가다가 봤을지 모르겠다. 너네 집에서 3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봤지? 이번에 완공이 됐다고 하던데 거기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더라. 나랑 친한 부동산 중개인이 말해준 거니까 그냥 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낼 게 아니라 얼른 이사를 해야 해. 갑자기 이사라니. 당황스러워서 제가 시어머니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사예요. 저희 아파트 살 돈도 없고 이사 비용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시게요? 그럼 저희가 이사 비용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이러면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평소랑 다르게 저한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2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원래 내가 이사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네가 이 집을 내놓고 세 받는 게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하러 온 거야. 괜히 내가 찾아와서 이사하라고 하겠니? 저는 어머님이 무슨 꿍꿍이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도금 사건으로 정남이가 떨어져서 의심 가득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둘러댔죠. 아무리 그래도 계획에도 없는 이사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2억이나 주시는 건 어머님한테도 부담일 텐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모로 저희한테도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왔나 봐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똑같이 아파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글쎄 아는 사람이 소문 듣고 땅을 샀는데 진짜로 지하철역이 생겨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말 흘려듣지 말고 좀 들어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사실 남편이 이 동네에 사는 걸 엄청 안 좋아했거든요. 틈만 나면 이사 가고 싶다고 투덜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혹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오래된 아파트라 노후된 부분도 많긴 했거든. 돈 많이 모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이사를 할까? 우리 새 아파트 좀 살아보자. 솔직히 이 동네 못 사는 동네라 임대 아파트도 많고 학원도 별로 없잖아. 애들 교육시키긴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 남편 말도 맞긴 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엄마도 학군 때문에 이사 간다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 대학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형준이 엄마는 이사 안 가? 나중에 가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아이 갈 거면 미리미리 가. 요즘처럼 집값 떨어질 때 갈아타야지. 가서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최근에 연락해보니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자기 동네로 이사 오라며 야단을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나도 애들 미래 생각하면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좋은 제안인 것 같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말한 곳이 학군 좋은 곳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일단은 알겠다고 했죠. 단 조건을 내세웠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무조건 이사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돈 한 푼 없는데 100% 대출 받는 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2억 주시면 그때부터 이사 계획 세워볼게요. 그런데 안 주시면 저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려서 잘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이 뒤로 이사 이야기도 안 나오고 아파트 둘러볼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가 2억을 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에 이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가게 일을 끝내고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댔어요. 내일 가게 쉬려고. 엄마가 같이 아파트 보러 가재. 엄마랑 친한 중개인이 봐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놀라서 어머님이 2억을 주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 주셨대요. 여기서 화가 안 날 아내가 있나요? 바로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했죠. 아니, 어머님한테 2억 받으면 이사 준비하기로 했잖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파트를 보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사가 무슨 장난이야?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다 대출받아야 할 텐데 왜 그랬어? 이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얼척없는 말로 저를 가르치려고 들더군요. 네가 알아서 하라며. 2억 주신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남편한테 그 뒤에 한 말은 듣지도 않았냐고 뭐라 했네요. 동시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지만 아는 척도 안 하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저보다 더 크게 고함을 질러댔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 했어? 우리 아들이 우스워? 어디서 돈도 못 벌어오는 애가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2억 준다고 했잖아. 나머지는 네 엄마한테 신세 지거나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따지고 드니. 너는 엄마는 뻘로 두냐? 집도 니네 엄마가 해준다고 했는데 기어코 신세 지기 싫다고 빚내더니 이렇게 쌩고생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도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죠. 어머님이 저 결혼할 때 집 사주신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결혼식 비용에 냉장고며 TV며 침대 매트리스까지 가구들 전부 다 새 걸로 그것도 최고급으로 사다 줬잖아요. 그거면 됐죠.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집 안 해주셔서 급하게 빚도 내고 엄마한테 손 벌려서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거고요. 어떻게 여기서 더 신세를 지는데요. 엄마가 아무리 건물주라고 그렇지 돈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달라고 하면 막 나오나요? 그리고 그게 엄마 돈이지 내 돈이냐고요. 2억 못 주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고 줘놓고 다시 빼앗아가는 게 한두 번이시냐고요. 제가 바른 말만 딱딱하며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했나 봐요. 한참을 어버버 거리더니 기가 한풀 꺾였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며 개미 똥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 내가 준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너는 사람 말을 못 믿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CM이인데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제가 그런 시어머니한테 한숨을 쉬며 말해줬어요. 그럼 어머님 믿어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보러 못 가요. 어머님이 진짜로 2억 주시면 그때 아파트 둘러보러 갈게요. 시어머니가 그 당시만 해도 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으니 말로만 믿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일단 시어머니랑 남편이 잡은 중개인과의 약속은 취소했어요. 무조건 2억을 받은 다음에 아파트를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중개인이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전화가 왔어요. 아유, 지금 그 아파트 보실 분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팝니다. 어머님이 어차피 안 주실 것 같아서 팔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중개인이 끈질기게 전화하고 문자를 하며 아파트 보러 오래요. 아파트 보러 온다는 손님이 많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역시 시어머니 친구라 결이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이 연락 받기도 싫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더 이상 부딪히기가 싫어서 남편을 재촉했어요. 어머님한테 2억 달라고 해봐. 안 주실 거면 중개인이랑 아예 정리하라고 해야지. 계속 전화 오고 이게 뭐야. 이걸 차단해버릴 수도 없고 골치 아프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잘 해결해봐. 남편이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랑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몇 분 뒤에 남편이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일단 아파트 계약하라고 하는데 2억은 계약 후 잔금 치르는 날 하루 전날에 주시겠대. 아이,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자기 엄마라고 순진하게 믿으려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어차피 주실 건데 그 돈으로 계약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사업체도 부르게 먼저 달라고 하라고. 우리가 한 푼도 없는데 아파트부터 계약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인상을 팍 쓰며 대꾸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 돈 떼먹을 것 같아? 엄마도 2억 다 구해간다고 하셨어. 그리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우시는데 당신까지 뭐라 하지 마. 이런 상황에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자고. 시어머니가 우셨나 봐요. 교활하기 짝이 없던 시어머니가 울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별짓거리를 다 한다 중얼거렸죠.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 중개인이랑 또 약속을 잡았대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길래 속에서 열불이 나서 짜증을 냈어요. 요즘 따라 왜 그래? 나랑 상의하고 약속 잡자고 몇 번이나 말해줘야 하냐고. 나는 어머님이 돈도 안 주실 것 같고 당신도 못 믿어오니까 당장 취소해. 제가 혼내니까 남편이 궁시렁거리긴 해도 제 말대로 부동산 중개인하고 전화를 하더군요. 와이프랑 의견이 안 맞아서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중개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봤는데 중개인이 다짜고짜 저한테 성질을 내는 거 있죠. 제가 먼 곳까지 달려와서 미리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취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도 막 취소하더니 또 그러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보러 온 사람들이 예약하겠다고 했는데 이금자씨 며느리가 보겠다고 해서 다 취소했다고요. 제가 선생님 약속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취소 수수료라도 내세요. 중개인이 취소 수수료로 몇백만 원을 요구하길래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맞받아치려고 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시어머니랑 뭔가 짜서 우리 집안 재산을 탈탈 털려는 거구나. 결국 저도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어요. 아니, 무슨 취소 수수료가 몇백만 원이나 돼요? 저 그 돈 못 내요. 제가 몇 번이나 다른 분 계약하게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아줌마가 안 그런 거잖아요. 아줌마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해서 독촉하면 연락처 차단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중개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 봐요. 드디어 본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휴, 나는 너네한테 돈 받아가야겠다. 너네 엄마가 돈 빌려갔는데 자기 돈 한 푼 없다고 이런 식으로 며느리 돈이라도 뜯어가라고 했다고. 이 아파트 계약해서 수수료를 주든지 아니면 네 엄마 돈을 갚든지 해라. 역시나 시어머니가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중개인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못하니까 저희를 판 거죠. 중개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말한 곳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아파트를 사게 하고 생활에 영향을 주려고 하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중개인한테 악을 질러댔어요. 뭐라고요? 그런다고 생판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팔려고 했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못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셨어야죠. 장사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 어머님이랑 같이 그쪽 고소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중개인이 깨갱하더니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아유, 나는 니들이 아파트 사겠다고 해서 온 것뿐이지 내가 뭘 했는데? 네 시애미 보고 돈이나 갚으라고 해라.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일하는 꼴이나 말하는 꼴도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변에 멀쩡한 사람 한 명 없구나 하는 생각에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제 옆에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남편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네주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고소하려고? 우리 엄마한테 돈도 빌려줄 정도면 엄마랑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 지금부터라도 용돈을 모으거나 부업을 띄워서라도 갚아볼게. 제가 남편에게 뭘 갚아주냐고 소리를 치니까 그래도 자기가 아들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신신당부해놨어요. 우리 생활비로 갚아주기만 해봐. 내가 돈 관리하는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얼마나 벌어오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따로 돈 벌어서 갚아드려. 남편이 알겠다고 하길래 결국 그렇게 아파트 건은 아예 해결이 됐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아들 돈도 쓰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고민되더라고요. 저희가 용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하나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아프다고 콜록대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선물 받았는데 짱 박아둔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이 빼꼼 고개를 내밀길래 바카스 내밀며 이리 말했어요. 어머님, 아예 안 좋은 일 생기셔서 그런지 몸이 다 아프신가 봐요. 무슨 일이길래 몇백만 원이나 빌려가 놓고 못 갚으셔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예 하마터면 저희 빚더미에 나앉을 뻔했다니까요.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픈 척하던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어요. 어머, 중개인이 그렇게 말하디? 아유, 걔가 아주 사기꾼의 또라이야. 나는 몇백만 원 빌려준 적 없고 우리 아들이 이사 가고 싶다고 하고 허름한 아파트 싫고 그 동네도 애들한테 안 좋은 것 같다고 하길래 이사 갈지 말려준 거다. 근데 중개인이 하는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니? 저는 시어머니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기 유리할 대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화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유, 어머님, 설마요. 확인차 물어본 거죠. 그건 그렇고 진짜로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빌리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빌리고 다니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길래 안으로 가서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 한 잔을 내오더니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라고요. 이때 시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아유, 사실 내가 보증을 잘못 썼어. 시어머니가 워낙 거짓말을 자주 해서 보증도 제발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죠. 아유,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셔서 이러는 거죠. 네? 어머님, 말씀해 보세요. 진짜로 보증을 섰다고요? 진짜로 보증 선 거면 아파트 계약건 일보다 더한 걸로 저를 엿먹이고 돈을 뜯어갈 게 뻔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뭐라 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보증 사기당해서 2억 날렸다. 아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사돈한테라도 부탁 좀 드려보면 안 될까? 내가 공짜로 집안일 해주고 건물 청소라도 할게. 네가 사부인한테 잘 좀 말해주라. 응?
시어머니가 사정을 하길래 믿을 수 없었던 터라 열심히 추궁해 봤어요. 돈은 왜 빌리셨는데요? 얼마나 빌리셨어요? 2억이 전부예요? 그걸 전부 다 갚으려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 좀 만나러 다니게 보증 사기당한 증거 좀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바로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흠칫하더니만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안방으로 가서 누워버리길래 옆에서 몇 번이나 흔들어 봤죠. 나중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먹거리셨어요. 아휴, 내가 아프다는데 왜 그러니? 네가 안 그래도 나 너무 힘들어. 나도 사는 게 너무 버거워졌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좀 주라. 우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순간엔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푹 쉬시라고 말하고 슬쩍 집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 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희 집에 올 영향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엄마까지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요. 엄마 임종을 지킨 아버지께서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망해서 이렇게 됐다. 엄마 건물 옆에 한의원이랑 금은방이랑 떡집 있던 건물 있잖아. 거기서 특히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덩달아 엄마 건물에 있던 식당이랑 카페도 잘 됐거든.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할아버지셨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로 바뀌었더라. 그놈이 임대료를 2배씩 받는다고 하니까 네 엄마 빼고 다른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높여버렸어. 결국 임대료를 내면서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이사를 가버렸지. 저도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가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한의원은 진료를 워낙 잘 봐서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찾아왔고요. 떡집은 맛집으로 소문났고 금은방은 30년 동안 하셔서 단골 손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서 한의원은 더 깨끗한 건물로 이사가 버리고 떡집은 금방 시장으로 이전했대요. 30년 넘게 소일거리로 금은방 하던 어르신은 아예 가게를 접어버렸고요. 덩달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상가 주인들이 미친 듯이 이사가기 시작했나 봐요. 단골이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건물 가치가 뚝 떨어지자 이 동네 자체에 사람들 발길이 끊어졌다고 해요. 건물 하나하나가 거의 폐가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엄마 건물에 있던 식당과 카페 주인도 나가버렸대요. 여기서 불행이 끝났으면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지지도 않았겠죠. 여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제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엄마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조급해질 무렵에 아예 어떤 여자가 와서 큰 돈을 주고 살겠다고 하더라. 계약금이 300만 원인데 굳이 3천만 원을 선납하고 들어오겠대. 자기가 급하다며 빨리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길래 조금 의아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큰 돈을 받고 임대를 해줬지. 그런데 그 여자의 남편이 유명한 범죄자였더라고. 그 여자가 그걸 숨기고 들어와서 너희 엄마가 뒤늦게 알게 됐어. 너희 엄마가 계약 파기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이 위약금은 2배니까 6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너희 엄마가 그 돈을 주고 내보냈지만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났어. 우리 건물에 유명한 범죄자가 새들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군거리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 말로는 엄마 주변 건물주들이 엄마한테 화를 했대요. 너 때문에 계약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해대면서 엄마를 따돌렸다고 하네요. 그놈들이 없는 소문까지 만들고 엄마랑 아빠를 괴롭히는 바람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요. 고민을 하다가 건물을 처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빚이 많이 생겼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하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도움이 안 되는 딸이었던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도 저는 빚은 안 보이고 엄마가 떠난 충격에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가 남긴 빚만 보였나 봐요. 저희 엄마의 장례식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실래요?
저희 엄마 장례로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너희 엄마가 건물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남겼다며? 아유, 별 볼 일 없는 것을 돈 보고 결혼시켰더니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떡해? 당장 이혼해라. 그러게 내가 2억 좀 달라고 했을 때 뺏어줬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을 수도 있지 않니?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어머님 머리채를 잡으며 어마어마한 진실을 폭로했어요. 엄마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이름으로 보증 섰다며 고작 300만 원 가지고 아들을 팔어?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채권 추심업체로부터 시어머니에게 채무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한에 따르면 남편이 해당 점포의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어머님이 갚아야 할 채무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연대 보증인 제도가 2013년 폐지돼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채무랑 무관하다고 여겼는데요. 남편이 엄마 장례식 직전에 알아보니 우리가 갚아야 한대요.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일부 보증보험사들이 채권의 구상권,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갖는 반환 청구 권리를 빌미로 실제 채무자가 없는 보증인을 과점주주 등으로 둔갑시켰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보증 섰다가 사기당했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한테 매일 거짓말만 하더니 제게 유일하게 말한 진실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왜 아들인 남편 이름으로 보증을 선 거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니 때문 아니냐. 아니 며느리가 지 엄마보다 돈 없다고 무시하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네 사부인처럼 집 턱턱 해주고 아무렇지 않게 가구 잔뜩 사주면서 으스대고 싶었다고. 허영심 많은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해와서는 부자 행세라도 하고 싶었나 봐요 뭐. 시어머니가 하는 개소리를 비웃어주며 소리쳤죠. 웃기지 마세요.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어머님 잘못이지. 저는 예전부터 어머님의 이런 모습에 치를 떨었었는데 남편은 이제서야 느낀 것 같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실망스럽다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꼴을 보고 남아있던 정도 싹 사라졌는지 마지막엔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잘못해놓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 그냥 나가세요. 장모님 장례식장에 있지도 마시라고요. 시어머니가 결국 쫓겨났지만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밥맛도 떨어져서 살이 쪽쪽 빠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잤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정신없이 장례식을 끝내게 됐는데요. 몇 주 뒤에 남편 봉급이 압류되고 재산이 가압류됐어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하니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시어머니께 보증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어머님을 고소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요. 뭐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해요.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찾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고 하길래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니 갚겠다고 굽실거렸어요. 어머님한테 지금 당장 돈 달라고 화도 내보고 있는 돈이라도 달라고 달래도 봤죠. 남편은 시어머니 보고 돈 안 주면 엄마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도 포기하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버텨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휴대폰 대리점 문을 닫고 나서 새벽에 대리운전 일을 했어요. 그동안 당연히 시어머니랑 연락을 딱 끊고 어쩌다가 같이 밥을 먹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술부터 꺼냈어요. 저희한테 시어머니가 술안주가 된 셈이었죠. 그렇게 어머님 욕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저희 집을 기웃거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당연히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는데 남편이 일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남편도 어머님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당연히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남편이 씻고 밥을 먹다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엄마를 저렇게 둘 게 아니라 부려먹어야겠어. 괘씸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뭐 시킬 거 없어? 마침 내일 생선조림을 하려고 장을 미리 봐뒀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시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쭉 뼈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제 눈치를 쓱 봤어요. 그때 남편이 생선조림을 하라고 재료를 꺼내주니까 시어머니가 손을 씻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따라 들어가서 어머님이 하는 걸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칼질을 잘못하거나 서툴게 움직이면 길길이 날뛰었죠. 어머님은 그 나이 먹도록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오셨어요? 시 외할머니는 도대체 뭘 가르치신 거예요? 남편도 옆에서 같이 날뛰면서 어머님한테 윽박을 질렀어요. 보증 서서 아들 인생 망칠 뻔했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엄마가 며느리 뭐라 할 게 아니야. 칼질도 못하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말이 많았어? 어? 엄마 인생이나 똑바로 챙기고 살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곧 있으면 명절이니까 이참에 며느리한테 배우러 와. 아들이랑 연 끊기기 싫으면 오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명절날이 오니까 진짜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걸레질을 하길래 그냥 두었죠. 남편은 장을 봐왔다며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 만두 좋아하잖아. 만두 빚어서 국도 끓여 먹고 쪄 먹고 하자. 당신은 하지 말고 우리 엄마 시키게 해. 남편이 그 말을 해놓고 주차장을 한 번 더 다녀오더니 더 많은 만두피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 만두피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죠. 집에 당신이랑 우리 형준이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누가 보면 무슨 식당 하는 줄 알겠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보고 저랑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대답을 했어요.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도 드릴 거고요. 옆집, 앞집, 뒷집까지 다 드릴 거니까 다 만드세요. 별로 안 맞네. 엄살 부리지 말고 손이나 움직이시라고요.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남편이 보란 듯이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는 과일 깎아주면서 안마를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 들으라고 이런 말도 해줬어요. 아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 많았어.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아내분 식당 일에 건물 청소 일까지 하고 정말 당신밖에 없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힐끔 쳐다보고 있다가 눈물을 훔쳤어요. 부러움과 분노, 좌절감에 울컥했나 봐요. 혼자 질질 짜면서 만두를 빚길래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쪽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렸지만 그것도 못 들은 척 했어요. 몇 시간 뒤에 어머님이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얼추 만두를 빚고 쪄서 내왔어요. 시어머니가 먹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휙 가져갔죠. 그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만두 하나를 후후 불더니 제 입속에 쏙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 거를 따로 내어주고 나머지를 시어머니에게 건네주며 말했지요. 지금 옆집이랑 앞집에 가져다 주고 오세요. 이건 경비실에 가져다 주시고요.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지금 다녀오세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다녀와서 만두를 하나 슬쩍 먹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손등을 찰싹 때리며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장인어른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어디서 감히 우리 장인어른 걸 먹으려고 그래요. 한참 동안 만두만 쳐다보며 침을 꼴깍대던 시어머님이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획 움직였어요. 구석에서 만두를 허겁지겁 먹더니 제 쪽을 흘끔 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좀 불쌍해 보여서 눈 감아줬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시어머니를 보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으니까요. 하나쯤은 먹게 뒀는데요. 별말 안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체했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얘 며느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소화제 살 돈만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나중에 갚을게. 사실 지금 응급실을 갈 정도로 아픈데 돈이 없어서. 이리 말하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말 아파 보이긴 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집에 있던 소화제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그러게 왜 허영심 때문에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했어요. 어머님은 허영심부터 고치세요 좀. 저희 엄마처럼 있어 보이고 싶으셨으면 젊었을 때 노력하셔야죠. 다 늙어서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비아냥거리니 시어머니가 아픈 몸을 덜덜 떨며 사정했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우리 집에 압류 딱지가 붙어서 그런데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다른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이제는 며느리 너밖에 없어.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그뿐 아니라 이틀을 굶었다면서 엉엉 우니까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또 돈 이야기하면서 내 와이프 인생까지 망치려고? 엄마는 내 이름으로 보증 설 때부터 끝났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밤잠 못 자고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이 우리 와이프는 이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묵묵히 옆에서 도와줬어. 이런 내 가족한테 살려달라고 해? 돈 갚을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시어머니 손이 문이 끼일 뻔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현관문을 쾅 하고 닫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이 자기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왔다며 어떨 때는 몇십만 원, 어떨 때는 몇백만 원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찾아와 용서를 바라길래 저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집안일을 해주니까 편하긴 했거든요. 남편도 그걸 알고 가만히 놔뒀는데요. 어머님한테 집안일을 시키며 그동안 당한 것들을 갚아줄 수 있어서 좋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일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불러서 에어컨을 뜯어보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집안일 해줄 때 미리미리 에어컨 청소하려고요. 얼른 뜯어보세요. 아니 에어컨도 해체 못 시키세요? 청소하는 방법도 모른다고요? 업체 부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하세요? 그럼 업체 불러요? 어머님이 뭐 돈 내실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에어컨을 열심히 뜯어보더라고요. 물론 겉에 보이는 먼지만 걷어내고 닦아내긴 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어컨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어머님을 골려주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빨래를 해줬는데 빨래가 잘못돼서 옷에 냄새가 났나 봐요. 남편이 옷을 하나 들고 오더니 어머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이거 엄마가 빨았어? 아, 이거 냄새 좀 맡아봐. 옷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돈도 안 벌고 집안일만 했으면서 빨래도 못하면 어떡해. 아빠는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이랑 지냈대? 이러면서 냄새나는 옷을 시어머니한테 던져버렸어요. 특히 저한테 실수를 하면 호통치고 소리를 질러대니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했는데요. 저랑 남편이 같이 있었던 날에 어머님한테 베란다 청소를 시켰거든요. 그날이 진짜 춥긴 했어요. 제가 일부러 환기시킨다며 베란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있는 거실 쪽 창문은 닫아놨어요. 베란다에 있는 시어머니만 추워서 덜덜 떨며 청소를 해야 했지요. 열심히 물청소를 하던 어머님이 갑자기 문을 열며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 지금 몇 도인 줄 알고 이러는 거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 너한테는 엄마고 며느리 니한테는 시엠이다. 그동안 부려먹고 열받게 했으면 됐지. 내가 보증 잘못 썼다고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런데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서서 으름장을 놨어요. 그래서 나가실 거예요? 아유, 우리 안 보려고 이러시는 거죠?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나가려고 하나 보네. 나한테 엄마고 와이프한테는 시어머니니까 밥 주고 잠도 재워주니까 뭐요? 아 여보, 현관문 열어드려. 나가라고 해. 제가 봐도 정색하는 남편이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매달리다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소리쳤어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고, 며느리는 식당 아르바이트에 건물 청소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잠깐 미쳤나 보다. 나 하나도 안 춥다. 지금 얼른 청소할게. 어머님이 그 길로 바로 베란다로 가서 열심히 바닥을 닦아냈어요. 요즘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을 때만 집에 찾아와 저한테 의지하네요.
남편이 온다거나 부른다고 하면 겁을 먹고 달아나고 있고요. 이런 시어머니 덕분에 좋아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듯 너무 고마워하며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 주었거든요. 전과는 다르게 저를 존중하는 모습에 이혼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엄마가 준 빚도 잘 갚고 있고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빚도 잘 갚고 있네요. 남편이랑 제 아들 형준이랑 오순도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게 굽실대며 저자세로 굴고 계세요. 요즘은 속이 꽉 막히거나 답답할 일도 없이 개운하네요. 여러분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왼수 같아도 할 말 다 하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저처럼 속이 개운해질 일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올해는 부자 되시고 건강하세요.